지금 다른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목적지 김용민 TV에 도착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연결되었습니다. 방송 청취를 시작합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최지은의 지갑. 네, 경제 전문가인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혼자 박수를 치고 계세요. 네, 반가워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 시작하자마자 네. 돌직구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세요. 네. 부산 강서을. 북강서을, 아, 북구와 강서구 을, 합쳐진 예. 북강서을입니다. 북강서을. 예. 지역위원장이신데 네. 요즘 그 내년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저 최지은 대변인의 입장보다는 개인의 입장, 혹은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했어요. 예. 일단은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의 예. 입장을 제가 대변인이니까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은 이제 다음번 당대표 선거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부산의 수도권까지 합쳐서 부울경, 물론 부산시장이지만 부울경에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울경에 850만 인구 이걸 합쳤을 때 두 군데 다 당대표 시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를 내되 좀 더 이렇게 잘못을 반성하고 설사 그 선거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지더라도 반성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인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후보자들의 검증 문제나 이후에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화 해가지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그럼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산시장 내면 안 된다. 본인 개인의 생각이시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개인의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우리 이제 당원의, 당규에 이렇게, 과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미래통합당한테다 시장을 넘겨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당 밖에 있는 그런데 굉장히 또 민주당 당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간판으로 내세우자. 그 당원 당규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민주 세력의 승리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런 포석이 담겨 있는 의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은 이제 필요하고 서로 이제 논쟁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꼼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쪽 사람인데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피해가자. 이게 얼마나 큰 진정성이 있을까. 진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장으로 지금 청취자분들이 조국 전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당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원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런 그 전재수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국 장관은 부산에서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래요? 인기가 없다고 또 저 미래통합당은 얘기하던데. 인기가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고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시는 게 정치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민주당 당원은 조국 장관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우리 부산의 민주당 당원들은 조국 장관을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당원 아닌
상황에서 나가서 당선되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내고 우리가 당원 당규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후보를 뭐 내기로 하면 내는 거고 안 네. 내기로 하면 안 내는 거지. 예. 그 뭐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진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이건 워낙 부산 지역위원장이니까. 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처음에는 부산에서는 네. 이제 뭐 시장을 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서울시장 후보까지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서울은 안 낼 수가 없다. 그럼 서울만 내고 부산은 내지 말자. 제가 이런 논의까지 봤는데 둘 다 내면 같이 내고 안 내는 거지. 뭐 부산은 안 낸다는 도대체 뭐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완전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예.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네. 냉정하게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네. 김영춘 전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갔잖아요. 예. 지금 부산에서 몸 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뭐 사무총장으로 가셨다고 부산시장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김영춘 전 장관이 가셔야 된다는 건 아니라 사무총장이랑 부산시장 후보는 반드시 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실제로 선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부산에도 충분히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은 네가 나가라. 당신이 나가세요. 뭐 이러면서 격려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너무 답답하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이번에 총선에서 지고,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진 것도 가덕도 탓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네. 이게 진척이 안 돼가지고 진척이 시민들이 안 됐죠. 실망했다. 예, 저희 지난번 총선 때, 이번 4.15 말고 그 전에 총선 때 민주당이 우리 딱 5쌍만 주면은 가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 약속도 했었어요. 예, 부산 시민들 5석을 주셨고요. 또 보궐까지 해서 6석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18년 지선 때 오거돈 시장도 당시에 가덕도를 약속했고 압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덕도를 총선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가덕도가 처음에는 정말 이제 순수하게 지금 김해공항이 너무 복잡하다. 확장을 수요가 넘치는데 뭐 그 수요에 대처를 못 하고 있으니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뭐 가덕도에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순수하게 그런 경제 논리, 뭐 수요 논리로 나온 건데 갑자기 2011년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뭐 대구로 옮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서 TK와 PK를 분열하는 정치 논리가 되었어요. 대구가 아니라 이제 밀양이죠. 그렇죠. 예. 대구 통합공항이라고 해서 밀양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이 TK와 TK 분할이 너무 심한 당시에 둘 다 경제성이 없고 김해공항을 확정해야 된다. 이래서 전혀 이제 그 당시에는 테이블에 있는 옵션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국토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변경되지 않았고 그 당시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것을 누군가 결정을 해서 바꿔야 돼서 뭐 김해공항 확장안이 강하게 얘기가 되다가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넘겨졌고요. 그게 작년까지 그리고 이번 총선 전까지는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은 저희 지역구가 사실 가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었는데 가덕도 얘기를 저기 지역구가 굉장히 넓네요. 저희 지역구는 가덕도도 있고 김해공항도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아주 큰 이제 총선 동안 큰 이슈로 부각을 하지 못한 것은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이거 선거 때 또 멘트 아니냐 진짜로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선거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생각이 있다.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유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가덕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당대표 선거랑도 유관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저는 부울경의 표가 네. 가덕도를 강하게 미는 당대표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당대표 나오시는 분들의 가덕도 공약을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낙연 그리고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이분들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그런 공약이 나오진 않았죠, 아직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가덕도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본인이 총리셨을 때 결정을 아직까지 못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이 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김부겸 의원은 또 이제 대구가 지역구인데 네. 또 대구 민심은 또 밀양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이 수요가 아주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인천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인천과 가덕도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라는 것을 그럼요. 다 알게 인천에서 됐어요. 반대를 해?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도 필요한 거구나. 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예. 부산에도 있고 뭐 가덕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굳이 한 군데 가면 한 군데 안 되는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대구 통합공항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어졌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김해 확장안인데 김해냐 가덕이냐 그것이 지금 테이블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제가 네. 2011년에 네. 그때 이제 창원 MBC 지금은 MBC 경남인데 네.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밀양이냐 가덕도냐 갖고 뭐 대차게 싸움이 붙었었는데 네. 지금 밀양은 정리가 됐군요. 제 생각은 그렇지만은 저는 네. 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블리스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 드론 이다음에 뭐 1인 비행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긴 하지만 모든 그 큰 공항, 조그마한 지방 공항 말고 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났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4차 확정까지 했는데도 그 갈아타는 뭐 환승 수요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더 많고 부산도 지금 1,000만 명이 2019년에 1,000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 김해공항에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3배가 더 늘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가덕도와 대구가 상충되지는 않는다. 뭐 둘 다 필요할 수도 있다. 수요에 따라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때 2011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밀양공항을 짓는 데는 뭐 산을 몇 개를 깎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가덕도는 또 그만큼 또 흙을 부어가지고 그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는 또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영토 이제 그 부지가 또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인데 둘 다 만화 같은 구상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간 밀양 이야기는 조금 수그러들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대구 시민들과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 정보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테이블에 있는 것은 가덕으로 갈 것이냐 김해공항이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덕에 한다고 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수요가 더 많으면은 대구 경북에 못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모 지조님은 공항 얘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부산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선거에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사실 부산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이 앞으로 1년 안에 내년도 이제 4월에 이제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승기를 잡으려면은 지금 정부나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일단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께 가덕도 공항을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야 하고요. 또 부산시장 약속을 하고 후보들이 하고 또 구체적으로 뭐 일정이라든지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그 구체적인 안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첫 사부 떠야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제일 좋죠. 예산 확보가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그렇고요. 또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소통? 일단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가덕도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래요. 저희 지역구가 김해공항이랑 가덕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강서구. 그렇죠. 강서구 이제 북구 대저동인가요? 대저 쪽에 이제 네. 김해공항이 있지만은 네네네. 저희 북구에 화명금곡동이랑 강서구가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도 공항이 없지만 김해공항을 확장하면은 오히려 그 소음 문제가 화명동까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화명동까지. 또 김해공항 주변에서는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네. 또 바로 김해공항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김해공항이 확장되면은 더 개발이 많이 되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해공항 확장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지역구 안에서도 네.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좀 더 이제 우리가 가덕공항을 하면은 네. 그 손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드릴 건지 그분들이 가덕공항에 뭐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소통도 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선거 때만 또 들고 나온다라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진짜 한다. 아까 네. 말씀하신 예산 확보나 뭐 네. 첫삽을 뜨는 이런 게 실제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가덕도랑 이제 대륙을 연결하는 그 가덕대교가 있는데 4차 도로가 4차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항이 들어오면 엄청 복잡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도로를 다리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공항이 오면 더 필요하니 그런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첫 삽을 떠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몰랐어요. 김해공항 자리하고 있는 곳하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다 최지은 대변인 맞습니다. 지역구인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지역이고 사실 이제 부산에서도 지금 지방의회,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다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제 뭐 시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뭐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이런 행사를 진행 중이시고요. 부산시 구의원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은 이걸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을 줘야지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뭐 후보를 내고 안 내고의 를 떠나서 부산시장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믿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 확보는 저희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번 당대표 선거가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밀어주실 수 있는 분을 당대표로 부울경의 민심은 이 가덕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이 저기 당대표 후보 어느 분을 지지하느냐 이것도 말하자면은 가덕도 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분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지은의 선택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대표 후보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 세 분의 입장에 가덕도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고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우리가 저희 지역구 그리고 부산 동남권의 문제지만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로까지? 그럼요. 부산이 지금 25년 동안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 부산에서는 부산에서 수출이 전국 수출의 25%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총선에 나가 보니까 3%가 안 되더라고요. 제조업이 그만큼 줄었고 부산에 그렇게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진 겁니다. 2018년에 민주당한테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다고 밀어줬는데 뭐 별 크게 차도가 없어서 심지어 실망해가지고 아까 그 김해공항에 손해를 본다는 그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 확장되면 소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어요. 신도시였고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서 지금 제가 이번 선거 때 보니까 3040이 별로 없더라고요. 50대 이상으로 된 그 얼마 전까지 신도시였던 곳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많이 떠나서
예. 부산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공항 같은 이런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하지만 네. 또 공항은 가덕도에 지금 부산 신항이 있어요. 그렇죠. 신항이랑 공항이랑 같이 있으면 물류단지로서 네. 그 시너지가 클 것이고요. 예. 또 부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이 제조업 중심이지만 네.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공항이 옆에 있으면은 네. 뭐 첨단 지식 뭐 그런 종사자들이 출장을 오기도 쉽고 또 첨단 부품을 이렇게 항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입지적인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게 공항 이상의 부울경의 경제 발전 그리고 또 뭐 무슨 자연재해라든지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이 돌아가지 않을 때 동남권 신공항의 우리 국제공항으로서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내하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사실은 멀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네네. 또 뭐 거제도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가까워지는 곳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도 김포보다는 인천이 멀었지만 또 김포는 김포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덕도 신공을 하더라도 김해 공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김해, 일부는 가덕도에 있기 때문에 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저기 그 다대포하고 또 다리를 이어가지고 부산 시내와의 접근성을 또 좋게 만들면은 충분히 또 그런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해공항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가덕도공항을 아닙니다. 가덕도공항을 뭐 세운다고 해서 말하자면 맞습니다. 김해공항이 지금의 김포공항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 최지은 그 대변인의 역할이 매우 크네요. 내년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우리 가덕도 공항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잘 짜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부산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시구의원들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것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그래요. 그 오거돈 시장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인물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울러서 부산 발전을 확실하게 추동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이렇게 김용민 브리핑을 부산에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아니 많이 들으세요. 이동형 TV보다 많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어떤 신뢰도를 부산 시민들한테 이렇게 높이는 것이 숙제가 아닌가 또 내년 선거 승리의 첩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 뭐 못하신 말씀 있습니까? 이번에 뭐 당대표 후보를 나오시는 분들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그런 공약을 꼼꼼하게 우리 부울경에서 이 김용민 TV를 보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부산 경제가 잘 살아야 또 우리 남부 지역도 남부지방에 또 경제도 살고요. 또 한반도 전체 또 이렇게 경기가 혈류가 돌듯이. 혈류에 피가 돌듯이 이렇게 또 더욱더 생동감 넘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녁 8시 반부터는 월요일 관훈 라이트 클럽, 화요일 정치 부심, 수요일 히히 히스토리, 목요일 꼼찰총장이 방송됩니다. 깊고도 넓은 방송, 여기는 김용민 TV입니다.